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조금 더 긴장도 되고 계절을 만끽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잠시 네. 길지 않고 잠시 전에처럼 그렇게 아주 영하 글쎄요 지금 13도 뭐 12도 그 정도. 아주 추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죠? 진정한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아직 앞에 텃밭 다녀오시나? 아니요. 식사 중이신가? 네. 이영진 진정한 선생님. 대표님, 그럼 네. 잠깐, 뭐 좀 여쭤볼까? 저는 이 컴퓨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만 보게 되는데, 이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제 목소리는 안 들려. 그래서 핸드폰하고 두 개 켜놓고, 목소리는, 이게 무슨 에이스를 지금 불러야 되나라는 애들이 오면 애들 보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요즘에 안 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여기서 작동하는 법 혹시 있을까요? 이따가 일반 컴퓨터입니까? 노트북입니까? 일반 컴퓨터 노트북은 참 되네. 노트북으로 보면 되겠구나. 네네 그렇게 할게요. 노트북으로. 네. 노트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진정은 선생님 네, 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46차 토요 구몬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사라져 버렸네. 아침에 들어가서 그걸 닫아놨네. 네, 네. 첫 번째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 그러므로 일이 꼭 즐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즐거워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목표는 멋지지만 목표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가 가득하다. 지루한 길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 과정의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일이 있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원하는 일에서 만나지는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역설이지만 기쁜 고통, 행복한 고통이라 할 수 있지요. 반대로 일이 진절이 나면 천만금을 주어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해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 앞에 놓인 장애물은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놀라운 기적. 모든 것이 괜찮을 때 자신의 육체와 접촉하도록 노력하라. 풀밭에 누워서 눈을 감고 내면의 흐름을 느껴보라. 건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라. 강에 들어가 누워보라. 강물이 그대의 육체를 어루만지고 모든 세포가 시원함을 느낀다. 육체는 참으로 위대한 현상이며 자연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의 육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풀밭에 눕고 강물에 뛰어들고 온몸의 세포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몸이 있어야 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하늘이 되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바람이 됩니다. 몸이 있음은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배울 만한 독일의 진로 교육.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과정까지만 마치면 인문계 중등학교로 갈지 직업계 중등학교로 갈지 결정합니다. 교사는 그간의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적합한 진로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물건 만드는 재능이 있다면 직업계 중등학교로 가면 좋겠다고 권하고, 책 읽기를 즐기거나 예술 방면의 재능을 보이면 인문계 학교를 권하는 식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교사의 말에 따릅니다. 사람의 재능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재능과 연결되어 진로를 결정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고 삶도 행복해집니다. 독일은 그렇게 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한 뒤에도 더 나은 재능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흐름에 맞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진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과도 자유롭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숨쉬기. 숨 쉴 때 어린아이처럼 하면 좋습니다. 아랫배까지 숨이 내려가게끔 그런 기분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 호흡 연습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든 걷든 무엇을 하든 틈만 나면 숨을 깊이 쉬자하며 연습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네 가지 문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느낀 소감이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균환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보니까 2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차 속에서 볼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적기 때문에 보니까는 두 번째도 육체에 관련된 거고 세 번째는 약간 자기 재능 진로 이거구나. 어쨌든
일단 첫 번째는 성공하는 그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공은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 영향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 행복의 행복 그 일단은 행복하는 것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자기의 목표이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통이다라고 느끼면 그건 꼭 성공일까? 왜냐하면 성공의 마지막 그 최고봉은 행복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 육체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처럼 일단은 뭐 가장 건강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움이라는 거는 진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뭘 잘하는지를 저도 모르고 지금도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그냥 저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뭐를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에, 에, 장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단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렇게 일선에서 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 대한 거는 그리 그렇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최선을 다하셔서 제가 지금 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 역할은 참 크다. 진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숨쉬기. 이거는 아까 두 번째하고 똑같은데 제가 필라테스 운동을 어저께도 하고 왔는데 거기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항상 숨 쉬는 거와 같이 아우르면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길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거 이거를 저도 습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도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신에게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호흡을 잘 못하는 분에 비하면 가진 게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감사하다. 이 순간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한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재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성공을 결정한 질문에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길, 내면의 흐름을 느껴보라. 육체는 이기한 현상이다. 몸이 있으면 축복이다. 사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바람을 느끼러 집 밖에를 좀 나가는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면의 흐름을 그 몸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체감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울 만한 독일의 진로교육. 여기서 김누리 교수님이 나오는데, 이 김누리 교수가 독일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교육이 수월성 사고로 하는데, 이걸 존엄성 사고로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수월성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과 중심 교육이죠.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라라고 이렇게 이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한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그 유학 다녀온 분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 김누리 교수님이 중앙대 교수님인데 어떤 그런 것이 조금
들리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됐는데, 우리가 독일의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어린아이처럼 숨쉬기. 이 심호흡, 평시호흡이 어린아이들이 잘하는구나 하는 거 오늘 배워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에서는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삶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그런 시간은 그때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적은 그런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질문이 끝나면 그때가 우리 삶도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은 참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윽박지르고 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교실에서 질문하는 게 약간 그 예의가 없는 요런 식의 상황이 되면 본인의 삶은 어떻게 되나, 그게 성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나라는 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성공한다면 그게 성공인가, 요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놀라운 기적 그 부분에서는 결국 기적이라는 거를 느끼고 정의하는 우리의 정신이나 관계 같은 것도 육체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일 무지한 행동을 했던 시기가 정말 질문 없이 열심히 사느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살던 거. 근데 공원장님 이제 이번에 교육해 주셨던 거, 그거 들으면서도 옛날에는 이를 악물고 사는 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컸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식으로 보면 기적을 이겨내겠다고, 이 육체를 이겨내겠다고, 돈이든 출세든 그걸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든 이 기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덤빈 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받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질문 없이 살았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울 만한 그 독일의 진로 교육 요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근대 교육 시작이 그 산업화 때문에 생겨난 그 공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 그 근대 교육 시스템이 대부분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자신의 육체를 잘 돌보고 자기 정신을 잘 돌보는 게 우선되는 교육이어야 됐는데, 옛날에는 그 부분이 이제 가정교육에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됐는데, 요즘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그 자기 육체와 정신을 돌보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공교육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게 해서 잘하게 만들까, 돈 버는 걸 잘하게 할까, 이걸 우선하다 보니까 결국 몸이 먼저 망가지고, 그리고 내 몸을 무시했는데 남의 몸이 귀하게 여겨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도 함께 병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숨쉬기 요렇게 했는데 결론이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저는 요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는 숨을 절대 그렇게 안 쉬잖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는 자기 숨을 느낄 때, 코가 막히고 아니면 숨을 쉬고 배가 들락날락 할 때 신기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되게 그걸 지켜보면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숨쉬기는 자기의 호흡을 지켜보는 숨쉬기지, 숨쉬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내 몸의 호흡을 신기하면서 숨 쉬는 그 기적의 육체의 숨을 지켜보는 거. 예, 그렇게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장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뭐 그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상당히 그 행복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일상이 기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숨쉬는 부분도 어떤 그 지켜보는 숨쉬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온전히 숨을 쉬는 것도 이게 실제로는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추운데요. 네, 다음 주까지도 날씨가 계속 영하 10도 내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따뜻한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